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네, 색깔 그리고 방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색깔과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강도 이야기예요. 강도, 네, 파워,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특히 차트 공부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도론, 네, 아니면 뭐 캔들, 네, 아니면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한결같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은 캔들을 만든 사람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본, 어떤 분들은 미국인. 근데 그 시대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활동했던 국가도 다른데 불구하고 이상하리 마치 한결같이 꼭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입니다. 뭐 파동이론이나 캔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경험하셨을 테니까 혹시라도 경험 못하셨을 것 같은 게 이제 각도론. 각도론은 이제 윌리엄 겐이란 분입니다. 네, 윌리엄 겐의 각도론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추세 전환은 둔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추세 전환은 예각으로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반등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고 다시 N자형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면 진짜 추세 전환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네, 쭉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강하게. 이분은 그때 당시에 모는 종이로 매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는 종이로, 줄자로, 각도기로, 네, 그래가면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했던 그 시절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야 사실 PC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아주 편하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시절에는 바형 차트예요. 바형 차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일본식 캔들이고, 네, 시고 저중도 아닙니다. 요거 캔들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되게 몸뚱아리가 있는 캔들을 보면서 이 캔들이 보여주는 어떤 매수세, 매도세를 조금 더 체감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막 오른쪽 위에다가 굳이 차트를 그리게 된다면, 캔들을 그리게 된다면 이게 바형 차트를 쓰던 그 시절인데, 근데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파워를 알았던 거예요. 아, 강한 힘이 유입되어야지만 추세라는 게 변환이 되는구나. 물론 윌리엄 겐이란 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되게 진실된 어떤 차트 고수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약간 그 불법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개되지 않은 정보. 워낙 이제 입지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그거에다가 약간 차트를 가미해서, 네, 수익을 내고 했던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조금 이렇게 무조건 합법적으로 차트로만, 각도로만 돈을 번 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봐요. 그때 그 시절에 모는 종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분이 언제 양반이냐면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요때 활동하던 분이에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네, 그때 활동하던 분인데 그래도 대단하죠. 네, 그때 그 시절에 이런 강도, 파워라는 걸 알았다는 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분도 그렇고, 네, 뭐 볼리저 밴드 공부해도 그렇고, 파동 이론 공부해도 그렇고, 네, 뭐 혼마 문해이사, 뭐 캔들, 뭐 이런 걸 공부해도 그렇고, 그냥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항상 파워라는 게 언급돼요. 강도라는 게 언급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들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파워, 강도, 되게 우리가 현재가창 보면서 체결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장중에는 이런 뭐 분봉 차트, 틱 차트,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보면서 또는 수치화돼 가고 거래원으로 얼만큼 들어오는지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배제해 버리고,
네, 나는 차트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강도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캔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작은 캔들의 연속이죠. 첫 번째 동그라미 친구가는, 여긴 근데 중간중간에 큰 캔들이 보이죠. 당연히 큰 캔들이 강한 매수세, 파워가 센 거. 그리고 그 파워가 센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파워. 우리 같은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파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런 큰 캔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수급들이 대거 유입된다. 강한 파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에 매매할 때, 이 캔들은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아. 반드시 지지선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아. 이게 깨지게 되면은 좀 강한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아. 요 정도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파워라는 걸 얘기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강한 파워가 유입되었을 때 추세 전환이 발생하더라. 내려가던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잘 올라가던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본격적 하락장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 기준점이 되더라 라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서점에 가시면요,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윌리엄 겐이 쓰신 분, 원저가 있어요. 책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의 책꽂이에도 항상 꽂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보시면은 이러실 거예요. 뭔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책은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딱 보고 나서 내가 뭔가 엄청난 걸 깨우치고 이걸 주식시장에 접목시켜서 난 초고수가 되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은 아니고요. 약간 시대적 오차가 크죠. 그때 그 시절과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 주 6일제, 그쵸, PC, 스마트폰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주식을 매매하려면 객장에 가서 종이로 주문을 넣어야 되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당연히 그때 이론과 지금의 이론은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그냥 뭐 실시간으로 주가가 막 변동되는 걸 볼 수 있고 막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시대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저 책을 보고 나서 뭔가 현재 주식시장에 뭔가 엄청난 걸 대입해 갖고 내가 엄청난 걸 이룰 수 있어, 이런 책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위인전 같은 걸 보는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주식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책이고요. 뭔가 난 깨우침을 얻고 싶어 라고 해서 보신다면은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책이 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책이니까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차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걸 이룩하신 분, 승률이 뭐 90% 넘어가고 그때 그 당시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랬던 분인데, 약간 어둠의 아까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평판이 조금 갈리는 분위기도 합니다. 한번 재미삼아 보시고요. 자, 다시 본론 넘어와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키움증권이라고 있죠. 얘만 놓고 보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이런 방향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죠? 추천드렸던 것 중에 이수페타시스라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라고 있어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 방향이 이런 느낌이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쵸?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하고 탄 거예요. 올라탄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맞죠? 이미 추세가 상방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앞단에서 우리가 매매했던 것 중에서 현대 마린 엔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때 이제 공략할 때죠. 공략할 때 보게 된다면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툭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세, 근데 그 추세가 단순히 차트의 추세 말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업황이 완전 우상향이었잖아요. 조선에서도
엔진, 기자재 중에서도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현대마린엔진. 이 회사가 내고 있는 실적 추이, 매출 추이, 영업이익 추이, 수주 추이 등을 봤을 때 비단 차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차트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정은 정말 잠깐의 조정, 소위 말하는 이제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또 신고가 나왔던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도 계속 올라왔으니까요. 그쵸? 그게 이제 현대마린 엔진이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현대마린 엔진을 공략했던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꺼졌어요. 근데 이 꺼짐은 지금 이익의 추세, 수주 잔고의 추세, 매출의 성장 추세를 봤을 때 차트상 나오는 이 조정은 눌림목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공략을 했던 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랑은 조금 다르죠. 이수페타시스는 막 가고 있는 걸 공략한 거,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공략한 게 변압기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 키보드도 좀 새로운 키보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매매래요.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키보드가 이상하게 오타가 좀 많이 나갔고, 타이핑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추세 추종 매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략했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 공략하듯이 신고가인데 추세 추종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내는 종목이죠. 맞죠? 근데 LS 일렉트릭을 보게 된다면 얘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산일전기 말고, 산일전기 말고 이수페타시스 말고 현대마린 엔진처럼 아까 전에 보셨던 종목처럼 가다가 눌러줄 때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쵸? 왜? 방금 설명한 이유랑 똑같아요. 변압기니까,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수주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매출 계속 성장 중에 있으니까, 이익 계속 성장 중에 있으니까 이건 일시적 조정일 거야 라고 하고 공략하는 거잖아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추세라는 것은요, 이 방향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추세의 강도, 아까 겐의 각도론을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세의 강도라고 한다면, 추세라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워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추세의 강도. 그쵸? 그 추세의 강도라는 게 재무제표의 어떤 성장 추세,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이런 성장 추세, 차트상 추세라는 게 이제 다 존재하겠죠. 그게 저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연하게 차트에 어떤 이론을 차트에만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이 이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한 거를 차트에 대입하기도 하고, 또는 매출이나 이익이나 기업의 가치나 그 성장 추세라는 거에도 대입해보기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공략에서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은, 이해되시죠? 다시 넘어가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일전기랑 이수페타시스는 그냥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그쵸? 그냥 추세 추종 매매예요. 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의 종목이 뭐냐면 동국제약.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상승 추세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 느낌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뭘 포착을 했냐면, 제가 화장품을 이야기했었잖아요. 화장품을 이야기했었잖아요. 화장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동국제약이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데카솔 이런 걸로 유명한 이 제약사가 동국제약에서 끝이 아니라 센텔리안이라든지 아니면 마데카조조고 하면서 그걸 브랜딩화 해갖고 화장품 사업을 수년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화장품 사업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제약을 앞지르려고 해요 지금. 앞지르려고 해요. 신사업이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APR이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그쵸? 한국콜마라든지
이 화장품으로 또 초대박을 치는 화장품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등장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K-뷰티. 네, K-뷰티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공하기 시작했고, 비단 국내 시장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 시장에서도, 중동 시장에서도 연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아모레가 잘 나갈 때마다라도 네, 화장품 거의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네,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K-뷰티의 어떤 후광도 누릴 수 있는 종목. 그 실제로 제가 때때로 화장품이 필요해갖고 인터넷에 이제 화장품 구매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국제약 그러니까 화장품, 뭐 센텔리안이나 이런 브랜드가 자주 떠요. 근데 검색하다 보면은 뭐 상위 랭킹에 늘 들어가 있거나 또 할인 이벤트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 봤을 때 비록 차트는 이런 L자형 차트예요. 비록 차트는 이렇게 L자잖아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예측성 매매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아 그래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가치상 추세는 완전히 이미 추세는 상방으로 열렸어. 진행 중이야.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차트는 이제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결국 따라갈 거야. 네, 따라갈 거야. 아다리가 잘 맞으면 지금 상단 저항이잖아요. 잘 맞으면 이번에 돌파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간 포트폴리오가 동국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돌파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익 자체는 기업의 매출 추이 자체는 성장 추세 자체는 이미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네, 요거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서 비록 장기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지만 네, 요런 내용이 있어서 네, 주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상단에 열려버리면 차트상도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익도 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차트상으로도 무난하게 지금 만원대지만 3만원대 진입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들어간 종목군이에요. 업황이 나빠요? 아니요. 지금 성장을 못하고 아니요. 다른 리스크 딱히 보이는 거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지금 어떤 방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상 보게 되면은 L자형이니까 아직은 횡보 방향이죠. 막 상승 추세가 열렸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산일전기라든지 네, 아니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건 완전 또 상방이잖아요.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또 올라가는 게 올라타는 그냥 올라가는 말 위에 올라타는 그런 매매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데 네, 예측성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예측성으로 들어가는 매매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장기 포트예요. 그래서 얘는 스윙 포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방향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추천드릴 때 이 방향이라는 걸 좀 더 언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아 요런 방향의 종목을 공략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더 좋아요. 한미약품도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도 보시면은 올라간 차트 아니죠. 추세가 올라간 차트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차트예요. 기업의 가치도 가치가 옆으로 가요. 얘도 딱히 지금 성장 그래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가치도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러면 선생님 왜 이 종목을 다른 거 없어요. 비만약 이게 지금 파급력이 너무 커요. 제약사의 시장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비만약이. 네, 제약사의 시장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제약사의 시장 판도를 바꿨다 무슨 말이냐. 지금 노보노디스크 유럽 시총 1위. 네, 원래 1위가 아니었잖아요. 왜? 비만약 때문에. 결국에는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112도 지금 미국에서 시총 한 10손가락이 들죠. 네. 최고 10위까지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최고. 지금 전 세계에서
시총 1위 제약사가 다 비만약이에요. 원래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위고비랑 마운자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위고비는 이미 시장에 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고 지금 품절 대란까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공급을 못해서 지금 종로의 한 약국에는 대기번호 700번이래요. 아니 700번까지 대기 중이래요. 위고비 처방받으려고. 물론 그건 있죠. 종로에 보면은 그 약국들이 성지라고 하죠. 네, 종로에 있는 약국들이 워낙 시중 약국보다는 좀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위고비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700번. 물론 지금은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칭했을 때는 700번까지 나오더라고요. 동네 약국은 물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만큼 품절 대란이에요.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마운자로 가격 확정했죠. 그리고 한국이 출시하잖아요. 마운자로 이번 달 출시 며칠 뒤 출시해요. 며칠 뒤에. 네, 뭐 몇 달 뒤도 아니고 며칠 뒤 출시고요. 그리고 한 달쯤 뒤에는 한미약품이 임상 3상을 끝내는데 현재까지 임상 데이터로는 그냥 뭐 한미약품의 비만약은 임상 3상에서 변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느낌을 상상을 하게 되냐면 한미약품 비만약이 임상 3상 통과를 해? 한국에서? 한국 식약처도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미국 FDA보다 더 깐깐해요. 네, 더 깐깐해요. 근데 그걸 뚫었다. 그러면은 얘는요, 비만약을 한국에 출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요걸 수출하기 더 쉬워져요. 지금에 와서 유럽에서 임상 다 끝내고 이러면 시장 판매하기는 어렵지만 현지 제약사들 얘 잘하잖아요. 기술 수출. 네, 수출해갖고 거기 제약사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유통한다? 훨씬 빠르죠. 네. 그런 후속 소식들이 막 들리기 딱 좋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은 그래프가 L자형이지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도 따라가겠죠. 그거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의 매매도 있고, 네, 이런 느낌의 매매도 있고. 그래서 추세라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상 밖에 추세가 갑자기 하방으로 꺾이거나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근데 이게 손절해야 될 흐름이 손절을 하고요. 근데 당연히 손절이 아니라 뭐야,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 올라갔던 이유는 유지가 되는데 주가만 빠져? 그럼 타이밍 맞고 추매해갖고 단가 조절하고 다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미약품이 비만약 정말 저는 그럴 확률 1%도 안 된다 보기에 이제 언론들이 소개를 한 거지만, 만약에 이제 비만약 임상 실패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아파도 매도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상방일 때 차트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냐면, 자, 좀 더 거래량 많은 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더 많이 등장하게 돼요. 올라갈 때는. 반면 떨어질 때는 요 구간 보시면은 매도세가 많으니까 파란색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죠? 즉 우리가 보유한 구간에서 빨간색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주는 거, 물론 매일 빨간색일 수는 없어요. 파란색이 나오더라도 네,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있다가 빨간색이 나오면서 그거를 상호 보완해주고 이러면 전혀 문제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예상 밖에 파란색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 예상 밖에 파란색이 너무 연속적으로 활동을 해. 네, 파란색이 너무 커. 이러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또는 내가 볼 때 빨간색이 나올 자리였어. 돌파 자리니까. 근데 갑자기 음으로 전환했어. 파란색 전환했어. 윗꼬리가 너무 길어. 이러면 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